소셜미디어와 10대. 소셜미디어를 주제로 글을 쓰면서 특히 10대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에서 10대는 성인이 느끼는 상당한 불안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10대는 학습하고 성장하고 있으며 앞에서 살펴보았듯 10대의 뇌는 사회생활을 더욱 정교하게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여전히 찾고 있는 중이다. 10대는 우정의 기복에 대처하는 능력이 어떤 의미로든 서툴다. 의심할 여지 없이 실수를 저지른다. 소셜미디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지 못할 때도 있다. 온라인에는 시각적 단서가 별로 없고 인위적인 거리감과 익명성이 존재하므로 아이들은 얼굴을 맞대고는 꿈도 꾸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남에게도 상처를 입힌다. 하지만 이는 부분적으로 청소년기의 특성 그 자체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캠퍼스의 심리학자 캔디 소저스는 젊은이들이 디지털로 서로를 연결하는 방식은 오프라인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반영합니다. 사실상 10대들의 우정의 핵심적인 특징은 학교 식당과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과 스냅챗에서 발견할 수 있다. 아이들은 온라인에서 자신을 드러낸다. 적절하게도 그냥 아는 지인들보다는 친한 친구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경향이 더 강하다. 숙제를 해결하고 부모의 이혼을 극복하려고 조언을 구하는 등 자신과 관련된 온갖 일들에 대한 확인과 지지를 온라인에서 찾는다. 농담과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 게임을 하며 우정을 즐긴다. 물론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도 갈등을 빚는다. 약한 아이를 못살게 구는 녀석들과 고약한 여자아이들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탄생한 것은 아니다. 아직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온라인에서 갈등이 해소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모티콘은 비언어적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데 유용하게 쓰인다. 나는 이러한 사례를 일상적인 오후에 집에서 많이 목격한다. 우리 집은 아들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몇 블록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다. 아이들은 운동을 하지 않을 때는 집에 일찍 들어와 소파에 눕는다.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고 음료나 음식 부스러기를 흘려도 용서할 수 있도록 내가 신경 써서 고른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진 커다란 가족 소파 세트다.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고 나서 집에 올 때 언제나 친구 1명 이상을 달고 온다. 어떨 때는 4명 이상을 몰고 올 때도 있다. 그러면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소파에 앉아 비디오 게임에 몰두하기 시작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은 NBA2K, FIFA, Fortnite 등으로 매년 바뀌지만 게임을 즐기는 마음은 그대로다. 직접 만나서 게임을 할 때는 짝을 지어 경쟁한다. 놀러온 친구가 없으면 헤드셋을 끼고 온라인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며 게임을 즐긴다. 내가 이 원고를 쓰고 있는 동안에도 알렉스는 내 서재 옆방에 있는 소파에 앉아 내 집 건너에 사는 찰리와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게임을 하는 친구 중에는 같은 블록에 사는 친구도 있고 같은 도시지만 멀리 사는 친구도 있다. 아이들은 이따금 오리건주에 사는 사촌과 게임을 하기도 한다. 비디오 게임을 좋아하는 것은 내 아들들을 포함해 또래 아이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비디오 게임, 소셜미디어, 휴대전화는 10대들이 친구를 만나고 상호작용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한다. 2015년 퓨 리서치 센터는 10대, 기술, 우정에 관해 대규모 조사를 실시했는데 10대 절반 이상이 온라인에서 친구를 새로 사귀고 88%는 친구에게 적어도 가끔씩 문자를 보내고 55%는 매일 문자를 보낸다고 보고했다. 10대의 거의 4분의 3은 소셜미디어에서 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4분의 1은 매일 그렇게 한다. 하지만 10대가 친구와 주로 상호작용하는 것은 학교라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95%는 이따금 학교 밖에서도 친구를 직접 만나 시간을 보내고 25%는 매일 그렇게 한다. 남자아이들에게 비디오 게임은 우정을 쌓고 유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8년에는 남자아이들의 97%가 비디오 게임을 했다. 내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남자아이들은 혼자 게임을 하는 법이 거의 없다. 이런 놀이는 남자아이들이 우정을 쌓고 유지하는 매개체다. 남자아이의 3분의 1 이상이 잠재적인 새 친구를 만났을 때 교환하는 첫 3가지 정보에는 게임기 컨트롤러가 있다. 이렇게 하는 여자아이는 7%에 불과하다. 퓨 리서치 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사람들은 협업하고 대화하고 뒷담화하려고 음성 연결을 사용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 게임하는 남자아이들의 71%는 음성 연결을 사용해 상대방과 대화한다. 온라인으로 게임하는 사람의 4분의 3 이상은 원래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을 할 때 그들과 한층 가까워진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여자아이들에게 주요 변화는 문자 메시지다. 모든 10대에게 문자가 주요 의사소통 수단이기는 하지만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이 문자를 더 많이 활용한다. 10대는 하루 평균 60통의 문자를 보내는데 한 14세 여자아이는 뉴욕타임스 기자에게 자신은 하루에 900통의 문자를 보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에 대해 좀 더 우려하는 이유가 있다. 2019년 실시한 연구에서 에미 오벤은 여자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시간을 쏟는 바람에 삶에 만족하는 정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는 작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징후를 발견했다. 오벤은 이어지는 연구들을 통해 이런 현상의 원인과 개인차를 조사할 계획이다.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우울과 불안을 겪을 확률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다. 또 모든 사진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에게 더 크게 작용한 것 같다. 최근에 나는 수영과 소풍을 즐기며 재밌게 하루를 보낸 대학생 무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들 중 3명의 여학생은 그나라 이벤트에 대해 포스팅할 사진을 고르는 문제로 1시간 동안 싸웠다. 그중 한 명은 섭식장애를 앓고 있었다. 여기에 저변에 깔려있던 문제가 드러나며 악화되는 현상과 소셜미디어 사용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모든 청소년에게 온라인에 접속해 있지 않다면 무엇을 하고 있겠는가? 라고 물어보는 것이 공정한 방법일 것이다. 문자나 비디오 게임을 통한 상호작용이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것만큼 가치 있다고 입증해주는 증거는 없는 반면에 그만큼의 가치가 없음을 시사하는 증거는 많다. 관련 연구가 여전히 진행되는 중인데 에리얼 센사의 최신 연구에서 현실의 친밀감과 우울 증상의 관계를 발견하면서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었다. 실제 친구들이 소셜미디어 친구 중 상당수를 차지해 온라인 친구와 오프라인 친구가 많이 겹치는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년들과 비교할 때 우울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센샤는 이렇게 말했다. 소셜미디어를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정말 좋은 시도입니다. 관계를 맺는 또 하나의 방식이죠. 하지만 낯선 사람에게 그러한 종류의 노출을 시도하는 행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온라인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걱정하는 어른들은 오히려 한 발자국 물러서서 자신이 우려하는 현상을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좋다. 내가 프레토리코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 제이크와 그의 친구 크리스찬에게서 보았던 우정이 온라인에도 존재할까? 아니면 아이는 언제나 혼자 게임을 하는 것일까? 15살짜리 여자아이가 아침 내내 문자를 주고받은 친구들과 쇼핑센터나 축구장에서도 만날까? 아니면 집에 박혀 수동적으로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일까? 이 차이는 상당히 의미심장할 수 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문제 소지가 있는 소셜미디어 사용을 그 자체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더 큰 증후군의 일부로 보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정상 범위에 들어있더라도 어른들은 자신이 잘 모르는 세계라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아이들이 친구들과 대화하지 않는 것 같아 이따금 불평한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문자가 곧 대화다. 그럴 때면 내 10대 시절을 되짚어본다. 나를 포함해 또래들은 친구와 저녁마다 수다를 떠느라 지나치게 오래 수화기를 붙들고 지냈으므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모들은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려고 전화선을 따로 개통하기도 했다. 아버지 역시 나에게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만 하지 말고 좀 절제해라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부모도 아이도 상식을 발휘해야 한다. 연구자들이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앤드루 프루제빌스키는 딱 적당한 수준으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골디락스 가설을 발전시켰다. 그와 동료는 디지털 기술을 적당히 사용하면은 본질적으로 해롭지 않고 연결된 세상에서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썼다. 일반적으로 적당한 사용은 평일 기준 하루 2시간 이하를 가리키는 것 같다. 다른 연구자들도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누구나 이 점을 기억했으면 한다. 소셜미디어는 새롭고 우정은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영위하는 삶처럼 오래된 것이다. 우정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